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1,131명으로 13일 연속 10만 명 미만을 이어가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7명으로 나흘째 500명 아래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49명으로 65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이었던 어제 시민들은 일상 회복이 다가온 걸 반기면서도 아직 익숙지 않은 듯 대부분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미접종자나 고령층 등에겐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직접 개발한 반도체 특허 수익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과 함께 군면제, 자녀의 아빠 찬스,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해법을 살림에 찾기 위한 세계 산림총회가 7년 만에 열렸습니다.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만 명이 넘는 전문가와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에 전력 공급이 끊겨도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돼서 마치 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컴퓨터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전기가 있어야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를 모두 제거한 세계 최초의 비휘발성 컴퓨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양이 끝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5만 1,131명으로 전날보다 3만여 명 늘었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만 명 가까이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발생은 5만 1,086명으로 수도권 45.1%, 비수도권은 54.9%입니다. 유행 감소세의 피해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4명 줄어서 현재 417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9명으로 나흘째 두 자릿수 규모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28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8만 30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2만 4,664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내려가 25.2%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4%,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7.8%입니다. 네, 어제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무려 1년 7개월 만에 일부 해제된 건데요. 시민들은 일상 회복이 다가오는 걸 반기면서도 아직은 어색한 듯 대부분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변함없이 분주한 월요일 아침 출근길. 하지만 지난주와는 달리 얼굴을 드러낸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접어 한 손에 들거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다니는 시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젠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더라도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처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566일 만이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385일 만에 야외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된 겁니다. 시민들은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은 것만으로도 확 달라진 일상을 실감한다는 반응입니다. 매일 아침 얼굴을 감싸던 마스크를 벗으니 개운하다는 직장인부터 습관적으로 끼고 나왔는데 오늘 첫날이라는 게 생각이 나서 벗었고요. 전 굉장히 개운하네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운동하느라 숨가쁘고 힘들었는데 이제 마음껏 숨 쉴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야외에서는 벗고 다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아까도 이렇게 벗고 여기까지 왔어요. 벗고 오면 그냥
숨을 맘대로 쉬니까. 다만 거리를 오가는 시민 대다수는 여전히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진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아직 뭐 바이러스들이 완전 사라진 것도 아니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착용을 했습니다. 일부 고령층은 몸 상태가 걱정돼 마스크를 벗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제가 동맥류 머리 수술도 했지 심장 판막 수술도 했지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됐더라도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나 공연장을 비롯해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나 고령층,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손 씻기를 지켜주시고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반기면서도 쉽게 마스크를 벗지는 못하는 시민들. 아직은 어색한 마스크 없는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2년 넘게 굳게 닫혔던 뉴질랜드 국경이 한국과 미국 등 60여 개 국가에 다시 열렸습니다. 태국은 입국당일 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세계 각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입국장. 마오리족 환영단이 노래를 부르며 입국객들을 반깁니다. 공항 곳곳에서는 국경 공세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재회의 기쁨을 누립니다. It's been 2 years in suspension of just wondering if and when and never knowing if the moment was even going to come. 뉴질랜드는 현지 시각 1일 자정을 기해 60여 개 비자 면제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In the early hours of this morning, we marked another big moment in our reconnection with the world, with our borders reopening to visitors from visa waiver countries, welcoming again tourists from the USA, UK, Japan, Germany, Canada, Korea and Singapore. 이들 나라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없이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19일부터 국경을 닫아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국경 재개방은 뉴질랜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매주 3만 3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주력 산업인 태국은 입국 당일 PCR 검사를 폐지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지난달 하루 평균 입국객 수가 10,000명 정도인데 검사 폐지 첫날 2만 1,000여 명이 입국했다며 입국 문턱을 낮춘 효과가 바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나라처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올여름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데버라 버크스 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자연 면역력이 4개월에서 6개월 뒤 약해지며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버크스 전 조정관은 미국 남부 지역은 올 여름에, 북부는 올 겨울에 재확산 가능성이 크다면서 2020년, 2021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유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병에 대한 방어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점을 방역당국이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자가진단키트와 추가 접종이 감염병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노동절 전후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여느 때보다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지나친 방역 통제에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국 베이징의 유명 거리.
노동절 연휴에 접어들었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베이징의 관문인 기차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맘때 관광지에 길게 늘어섰던 줄은 올해 PCR 검사를 기다리는 줄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제로 코로나로 대표되는 강력한 방역 통제로 나름 성과를 봤던 중국.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상륙으로 여느 때보다 조용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베이징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연휴 기간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식당은 배달 음식만 팔도록 제한했습니다. 这个绝对是98%吧，算是影响了。就是那个2只能是微不足道的了，对我们影响。 관리 통제 구역과 봉쇄 건물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4,000병상 규모의 임시 병원도 마련됐는데 오히려 도시 봉쇄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돼버렸습니다. 没有病的，你知道吗？没有就是被传染，但是我还是感觉好像我被防着的那种感觉，非常的不好，当成一个病人的感觉。 중국의 3대 연휴 가운데 하나인 노동절 기간, 수도 베이징 봉쇄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종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종우 후보자가 직접 개발한 반도체 특허 수익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과 함께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 증여세 탄로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민간과 함께 과학기술, ICT 혁신을 통해서 기술 패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운영하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보 TF 고진 팀장은 서울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가 더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실손보험 간편 청구와 청년 일자리 AI 매칭 등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문서 작업 중에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서 작업물을 전부 날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가 끊겨도 모든 기능이 유지돼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일반 컴퓨터는 사용 도중 전원을 꺼버리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립니다. 전원을 다시 켜도 컴퓨터 부팅에 시간이 걸리고 기존 작업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정보를 임시로만 저장할 수 있는 휘발성 메모리를 주된 기억 장치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공급이 돼야지만 데이터 0 아니면 1이라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에 있는 모든 정보가 사라지게 돼서 처음부터 모든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국내 연구진이 휘발성 메모리를 모두 제거한 컴퓨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작업 도중 컴퓨터의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전원을 다시 켜자 재부팅 과정도 없이 기존 작업물이 그대로 뜹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가 꺼진 적이 없었던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모든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덕분입니다. 기존 비휘발성 메모리는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 때문에 컴퓨터의 보조 역할로만 사용됐습니다.
연구팀은 비휘발성 메모리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해 작업 처리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 메모리 내부의 불필요한 경로를 삭제하고 복잡한 내부 구조를 단순화해 저장 능력을 키웠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만으로 구성된 이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저장 능력이 8배 뛰어나고 속도도 4배 이상 빠릅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휴대전화에 적용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전력을 완전히 내려버릴 수 있으면, 그리고 켰을 때 다시 그 핸드폰에 운영체제 마크가 뜨지 않고 원래 멈췄던 시점부터 다시 실행할 수 있으면 하루 이틀의 배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사용. 연구팀은 이 밖에도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24시간 전력 공급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이번 기술을 적용한다면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서버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제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산림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산림총회인데요. 숲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를 산림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엄청난 화마에 불타고 사막에 집어삼켜집니다. 무분별한 벌채는 녹색의 숲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듭니다. 이렇게 매년 사라지는 숲은 전 세계적으로 470만 헥타르, 서울 면적의 80배에 달합니다. 숲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이며 물을 보존하는 숲이 줄어들면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자연재해가 급증하며 지구에 닥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해법을 산림에서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로 1년 연기된 끝에 7년 만에 열리는 세계 산림총회입니다. 기후변화, 또 생물 다양성 감소, 사막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산림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론을 모색하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전문가와 학생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돼 열릴 수 있었던 만큼 방역은 참가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이곳에는 신속 진단 키트가 구비된 이와 같은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열 감지기를, 2차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코로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행사는 6일 동안 계속되는데 나라별, 지역별 회의를 통해 산불이나 사막화 등에 대한 기술 협력, 원조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산림을 통한 지구촌 난제 해결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서울 선언이 발표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에 초속 25m가 넘는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강풍, 양간지풍으로 바뀌는 현상이 오늘 오후부터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산간에는 시속 90km 이상,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산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를 태우거나 재를 버리지 말고 입산자는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4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3월 4%대를 넘어서면서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휘발유는 28.5%, 경유는 42.4%, 등유는 55.4%나 뛰었고 수입 쇠고기는 28.8%, 돼지고기는 5.5%, 포도가 23% 올랐습니다. 전기료 11%, 도시가스 2.9%, 상수도료는 4.1%가 상승했고 전세는 2.8%가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0.7%포인트 확대됐는데 석유류와 전기, 가스 요금 오름세가 확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물가 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 마지막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의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4.8%로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근 IMF가 주요국의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안정, 특히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다.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지난 주말 처음으로 100여 명의 민간인이 대피했습니다. 아직 1000여 명 정도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하면서 추가 대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2달 넘게 지하 터널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이 군인의 도움을 받으며 무너진 잔해 위로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성한 곳 하나 없이 온통 잔해 투성이인 아조스탈 제철소의 모습에서 그동안 러시아군의 공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안은 엄마는 버스에 오르고서야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하지만 지난 2달의 악몽을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Он не может быть целым, потому что там бомбежки каждый день были. Сколько мы сидели в бункере, сколько их бомбили.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допустим, мы ели 40 с лишним человек, 6 консерв, с них варилось 2 ведра супа и все. Это на целый день. 지난 주말 러시아군에 포위돼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국제 적십자사 등의 도움으로 민간인 100여 명이 처음으로 대피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자신들이 점령한 돈바스 지역을 택한 주민들의 대피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대피를 위한 긴 버스 행렬이 무색하게 이날 러시아 쪽을 택한 주민은 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아조스탈 제철소에 1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추가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Оккупанты продолжают блокувати наші підрозділи в районі заводу Азовсталь, блокують гуманітарні коридори. 현재 아조스탈 지하 터널에 은신 중인 민간인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군 장병의 가족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럽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각종 축구대회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러시아가 2022부터 2023 네이션스 리그에 출전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꼴찌로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자 대표팀은 올해 7월 열리는 유로 2022 최종 토너먼트와 내년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얻기 위한 예선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러시아 축구 클럽이 2022부터 2023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여성 챔피언스 리그에도 출전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2028년과 2032년 남자 유럽 챔피언십을 유치하려 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려 러시아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자신이 실제로 뛰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산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으시죠? 이런 심리 현상을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기 확신이 없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